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수학을 아주 잘하는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왜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잘 얘기를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도 열심히 하거든요. 학군제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3등급, 심지어 4등급에서 좀 상위권 윗부분에 있는 아이들까지는 거의 공부만 합니다. 보통 9등급제에서 4등급까지가 100분위로 40%까지거든요. 자, 그러면 상위 한 30%까지는 거의 공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공부하지만 3등급 혹은 4등급 상위권 아이들도 거의 공부만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걸로는 잘 설명이 안 되죠. 그러면 주변에서 아니 자녀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공부 잘해요? 그러면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거봐라 거기 아이들은 머리가 좋고 혹은 유전자가 뛰어나니까 공부를 잘하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역시 그 아이들조차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수학을 잘해? 이런 부분을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부분이 뭔가 뛰어나거나 뭔가 남들과 달라서 이렇게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수학을 잘하는지 본인들이 잘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방식, 즉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수학을 잘하는 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해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부 방식 자체가 자기 몸속에 체화가 됐고 공부를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전교 1등을 하고 수학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항상 1등급을 받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들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보면 왜 잘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냥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 말고 다른 아이들도 열심히 하니까요. 반면에 오랫동안 공부를 못했거나 수학을 못했던 아이들이 어떠한 것들을 하나씩 변화시켜 가면서 공부를 잘하거나 성적이 오르는 경험을 하면 그 아이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올랐다 혹은 공부를 잘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까지 거의 공부를 못 해왔거든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올랐던 거죠. 그러다가 뭐 주변에서 이걸 이렇게 바꿔보라 라든지 이걸 하면 어떻겠니? 라는 제안을 받고 그런 제안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아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이렇게 바꿔봤더니 성적이 더 많이 오르고 뭔가 학습 효과가 높다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체감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바꿨더니 수학을 잘하게 됐고 공부를 잘하게 됐는지를 낱낱이 기억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남들과 차이가 있어서 공부를 잘하고 수학을 잘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혹은 자녀를 가르칠 때도 잘 못 가르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본인은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잘해왔는데 내 자녀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잘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 자녀가 열심히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수학 성적이나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수학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하는 애들, 상위 2% 안에 드는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데 그런 행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실천을 하면 될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설명하기라는 것들을 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설명하기란 건 뭐냐면 어떤 개념들이 있으면 그런 개념들을 말로 설명하는 거죠. 혹은 수학 오답 같은 경우를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면서 오답을 해나갑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기를 하게 되면 그런 논리 구조나 그런 것들을 말을 통해서 구조화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기억에 잘 저장이 됩니다. 부모님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가지고 계시다면 관찰 한번 해보세요. 내 자녀가 설명하기를 쓰고 있는지. 설명하기라는 것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자녀가 열심히 하는데도 공부를 못한다,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역으로 설명하기를 실천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면 엄마가 물어보고 아이가 대답하는 형태로 개념이라든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들이 장기 기억에 잘 저장이 되기 때문에 효과 없는 공부 방식, 눈으로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개념 듣고 모르면 질문하고 여러 문제집을 푸는 방식, 이런 방식들에서 벗어나서 효과 있는 방식을 통해서 성적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회상하기나 떠올리기라는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저도 회상하기, 떠올리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주로 산책을 가거나 아니면 샤워를 할 때 내가 저장해야 될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그것들을 어떤 강연에 나갔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 강연에서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용들을 구조화시킵니다. 혹은 어떤 수학 개념들을 오늘 수업에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수학 개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지를 머릿속에 구조화를 시키면서 설명하는 연습들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회상하기라고 해가지고 장기 기억에 잘 저장시키는 학습법 중에 하나거든요. 뇌과학에서 강조하는. 자,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정리하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구조화를 시킵니다. 구조화라는 건 뭐냐면 복잡한 이 100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 100이라는 개념을 2 또는 3이라는 어떤 단어나 혹은 상징으로 구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의 핵심들을 뽑아가지고 구조화, 체계화 시켜가지고 개념들을 재정리를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데요. 개념 노트를 그냥 단순하게 필사하거나 어떤 개념서에 있는 개념이 이만한 개념이다. 즉 100이라는 개념이라면 그 100이라는 개념을 요약 정리하고 내가 알아볼 수 있고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것들을 아주 최소화시켜서 정리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수학 한 단원의 개념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한 단원의 내용을 한 줄이나 두 줄, 길면 세 줄로 요약 정리를 해줍니다. 이 단원의 핵심적인 것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다른 것들은 여기에서 퍼져나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세 개만 머릿속에 암기해놔라.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켜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개념을 아이들이 학습을 하죠. 그러면 개념이 중단원이나 대단원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그 전체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개념의 핵심을 가장 최소화시켜가지고 구조화를 시켜서 요약 정리해보라라고 한번 시켜보세요. 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필요한 문제들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 개념이 만약에 한 10페이지라면 그 10페이지의 개념을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해봐라.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가 됐으면 이번에는 그 개념을 반 페이지로 한번 정리해봐라. 그게 됐으면 이번에는 그 개념을 세 줄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점점 구조화를 시키는 연습들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고 구조화시키고 내가 암기할 수 있는 형태로 기호화시키는 것들이죠. 자, 이거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면서도 자동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개념을 듣고 잊어먹고 모르면 질문하고 모르면 또 인강 듣고 모르면 눈으로 읽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죠. 자, 이런 방식들은 개념이 장기 기억에 저장이 안 되는 방식입니다. 비효율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개념을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뭐가 있습니까? 목차를 암기하는 것들도 하나의 예에 해당됩니다. 수학에 목차가 있으면 목차라는 것들이 개념을 한 줄 요약 정리하는 거니까 그 한 줄 요약된 것들을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제가 추천하는 것은 목차보다는 한 단원의 개념이 있으면 그것들을 점점 축소시켜서 노트 정리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예제나 개념 그런 것들을 해서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라. 그 다음에는 반 페이지, 그 다음 뭐 세 줄, 두 줄, 마지막에 한 줄까지 이렇게 정리해라. 자, 네 번째가 오답이죠. 공부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이 복습 및 오답을 반드시 하는데, 수학에서 오답을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잊어먹을 때쯤 다시 푸는 방법입니다. 완벽하게 내가 다시 풀 때까지 이 풀이를 잊어먹을 때 또 풀고 잊어먹을 때 또 풀고, 그러다 보면 똑같은 문제를 저 같은 경우는 6번까지 풀었거든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번을 풀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확히 아는 방법들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해설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지, 이 문제에 어떤 개념들이 필요하고 이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융합을 해서 이 과정들이 전개가 돼서 풀이가 되는지, 그런 해설지 자체를 분석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 정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하고, 어떤 수학 개념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정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어떤 모양이 나오면 어떤 개념을 이용한다는 게 자동으로 되죠.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그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안 됩니다. 자동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수동으로 시키는 거죠. 이런 패턴 혹은 이런 단어 혹은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런 거를 이용해라 라는 것들을 일일이 정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틀린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런 개념을 이용한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이런 걸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정리하고 암기를 시키는 거죠. 잘하는 애들이 자동으로 되는 것들을 못하는 애들은 자동으로 안 되니까 일일이 다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학원 강사들 중에서도 보면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잘해서 명문대 들어갈 때까지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면 최상위권은 잘 가르치죠. 왜냐하면 자기와 비슷한 종족이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한 대로 그냥 가르쳐도 최상위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잘 가르치지만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은 잘 못 가르치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어떤 것이 안 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못합니다. 반면에 어떤 수학 강사는 본인이 굉장히 수학을 못했다가 나중에 고3이나 재수하거나 삼수하면서 공부 방법을 하나씩 바꿔나갔더니 학습 효과가 높아서 수학을 잘했던 그런 강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강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나씩 알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이것만 이렇게 바꿨더니 내가 수학을 잘하게 됐더라. 그러니까 수학을 못한 아이들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얘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수학을 못했다가 나중에 공부 방법을 바꿔서 잘했던 그런 선생님들이 중하위권 학생들을 훨씬 교습을 잘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혹은 문과 선생님들이 계세요. 제가 알고는 어떤 문과 출신 선생님은 대학에서 문과를 전공해서 이과 수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학원 강사를 하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똑같이 처음 배우는 이과 수학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처음 배우는 이과 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디서 막히고 어디가 힘들었는지를 아니까 아이들 가르칠 때도 아이들도 어디에서 막히고 어디가 힘들 것이다 라는 걸 캐치를 해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습을 잘하는 경우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기도 왜 수학을 잘하고 왜 공부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되는 건데 그 하다 보니까 되는 것들이 다 올바른 공부법인 거죠. 근데 공부를 못하고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열심히 해도 그런 올바른 공부법이 아닌 이상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수학을 못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쓰고 있는 그런 방법들, 제가 소개했던 그런 방법들을 의식적으로 실천을 하게 되면 수학 성적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